자, 오늘 1교시에 영업활동을 잘하면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영업활동에는 아이다의 원리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셀링 포인트 관리 이런 게 등려가 됐고, 자, 이제 클로징을 잘하면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507페이지로 오니까 상단의 제목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전자계약에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 작은 글씨가 30회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죠?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단어는 전자계약은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29회 시험을 칠 때 시험 요강에서 내년부터, 내년이 30회잖아. 그죠? 지금 보고 계시는 전자계약을 반드시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준 거죠. 내년부터는 전자계약을 내겠다 이랬으니까. 지금부터 보게 되지만 전자계약 양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를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30회 때 진짜 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30회가 지나서 31회, 작년이 32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31회 때 이 단어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희한하게 안 나왔어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일부러 시험 기관에서 가르쳐 주면서 출제했던 문제니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안 나왔어요. 작년 32회 때도 안 나왔어요. 아주 별나죠. 자,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33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뭐 나온다는 아니고. 그래,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 그죠? 일부러 시험 기관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고해서 출제를 했던 파트가 어쩐 일인지 두 번째는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원래는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설사 안 들어오더라도 이 전자계약은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어떻든. 자, 그러면 전자계약이 뭐냐 하고 상단에 의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보지 마시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때 필수기재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이렇게 작성합니다를 배우신 거예요. 자, 종이에 작성해서 매도인에게 하나 주고 매수인 하나 주고 개공사는 그것을 몇 년 보관한다? 손가락 펴놨잖아. 그죠? 5년 보관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종이 계약서가 없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엔터 탁 치면 저절로 계약서가 딱 국가기관에 가서 보관이 되는 제도, 그런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 전자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종이가 없는 계약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런 종이가 없는 이 계약서는 도입된 지가 약 5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어린애들도 요즘 스마트폰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세계 최초로 컴퓨터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본인 인정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이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없는 계약서다. 딱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하시고, 제일 상단 말로 설명했는 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첨단 ICT 기술과 접목하여 공동인정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자, 지금부터 줄 한번 뽑아보세요. 종이나 인감 도장이 없어도 까지만 줄 것입시오. 종이나 인감 도장이 없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자, 그 다음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겁니다. 줄 것입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화된다. 이게 30회 때 문제였어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 거래 작성과 체결 시스템을 전자계약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쭉 읽어둔 말이 종이와 도장이 없이 진행되는 계약서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한 것으로 봐준다. 왜 그런가 하면 컴퓨터로 계약이 되니까 이 컴퓨터망이 시군 구청과 법원 등기소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거래 신고한 것으로 봐줍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면 100% 확정일자 찍으러 간다고 봐야 되죠.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확정일자도 찍은 것으로 봐줍니다. 그럼 이 말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편리하다.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전자계약을 하면 이렇게 편리하다라는 걸 전달해 줍니다. 자, 법적인 근거, 그런 거는 볼 것도 없고, 운영 주체,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한국부동산법에 따라 줄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원 정도만 하나 줄 것이었는데 이게 이전에는 한국감정원 그랬어요. 감정원이 작년부터 이름을 바꾸어서 부동산원에서 위탁 관리한다.
자, 굳이 문제를 낸다면 지금부터 4번 장점 이제 이런 걸 시험에 안 묻겠어요. 굳이 문제를 낸다면 자, 1번 편리성 동그라미 놓고 방금도 설명했죠. 두째 줄 줄 것입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편리성이 있다. 왜? 두째 줄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편리성. 그죠? 자, 제목 기억합시다. 넘어가면 경제성도 있습니다. 자, 경제성의 동그라미. 경제성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 첫째 줄에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거기 줄 것입니다. 만약에 대출금리에 의해서 전자계약을 하면 0.1% 이자를 까줍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대하잖아. 그죠? 이자 0.1% 까줍니다. 또 두째 줄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지금 종이계약서를 적어서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한테 맡기겠죠. 그럼 법무사가 시군구청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다 떼가지고 또 법원으로 가겠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이렇게 이제 절차가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컴퓨터로 계약을 하면 이것들이 다 기관에 연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 몇 프로? 50%를 할인해 줍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경제성 이렇게 부른다고요. 경제성이 있다. 3번 안정성의 동그라미. 자, 왜 안정성입니까? 하니까 1. 개공사나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가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 2번에 보시면 확인설명서를 완벽하게 입력하여 거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한 확인설명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를 안전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안정성 동그라미. 이제 4번 별표 찍으셔야 돼요. 무등록 중개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공사가 아니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등록,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중개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공사의 주도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형성됩니다. 자, 지금 무등록업자를 영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은 여러분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려면 로그인 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로그인 하려면 자격증 번호, 등록번호 이런 게 들어가야만 로그인이 되니까 무자격자는 아예 원천적으로 중개업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걸 거래의 안정성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자계약을 많이 하세요 라는 것이에요. 자, 전자계약의 좋은 점 첫째 뭐 편리성, 두 번째 뭐 경제성, 세 번째 안정성, 네 번째 무등록업자를 건절할 수 있게 해준다. 그죠? 그래서 좋은 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 더 이상 내용을 나올 내용은 없죠. 오른쪽 509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죠. 전자계약의 체결 절차 이렇게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5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준비사항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 정도는 참고로 봅시다. 자, 전자계약을 하려면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 뭐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을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야기는 하지만 상식이죠. 이렇게 하려면 공인인증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휴대폰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전자계약의 준비사항 그 정도로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의 절차는 참고로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계약이라는 게 들어왔고, 한 장 넘기시면 510페이지 전자계약의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와 상관성 하는 말이 있고, 이거 뭐 크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제일 상단,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 들으셨죠? 안 하면 6월에 업무정지. 그럼 전자계약도 반드시, 전자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작성 서명 날인 하겠죠? 내려가면 2번 교부의 의무.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합니까? 5년 보관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면 개공사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교부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3번 보존의 의무 보시면 거기 보존의 의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실제로 계약 성사가 완료된 전자계약 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보관되며 보관된 문서는 몇 년간? 5년간 보관해 준다. 그죠? 개공사가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편리성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 밖의 사항 해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안 봐도 관계없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자계약이라는 것도 하나 들었는데 오늘 이 수업을 제일 잘 들으시면서 오늘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전자계약 할 거예요? 지금 종이로 하고 있는 계약서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인 어떤 생각이 어때요? 종이계약서요.
야, 이렇게 배웠는데도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 지금 이 정도 설명하는데도 종이계약 쓴대요. 왜?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본인은 전자계약 하실래요? 종이계약 하실래요? 전자계약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한다 그러잖아요. 배운 그 학습의 효과가 딱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전자계약 할까요? 종이계약 할까요? 나는 종이계약 합니다. 왜 종이계약을 하는가 하면 아니 그래도 아파트를 명색에 하나 샀다면 집에 갈 때 뭘 하나 들고 가야 되지 빈손으로 탈랑탈랑 간다는 게 웃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나는 종이계약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꼰대다 이래 이야기해요. 꼰대. 가르쳐줘도 자기 고집대로 산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도입됐으니까 대략 5년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한 15% 정도 활용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5%니까 85%는 아직도 종이에 쓴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졸업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전자계약을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왜 많이 안 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그 개공사 졸업생들이 첫째 손님이 싫어한대요. 손님이 왜 싫어합니까? 하니까 보통 10억짜리 계약을 하면 8억짜리 하나 더 쫓고 싶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일 등이 있는데 전자계약을 하면 절대로 그래 안 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일단 싫어해. 두 번째 개공사도 싫어해요. 이렇게 전자계약을 해서 국가공인센터에 딱 보관되면 개공사가 이거 얼마에 팔았다, 얼마에 세 줬다 다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1년 동안 타면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발생했는 것도 다 나타나요. 그래서 개공사도 별로 안 하고 싶어 그게. 그래서 둘 다 외면해요. 둘 다. 그래서 지금 대략 얼마? 한 15% 정도 진행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자꾸 더 넓혀가겠죠. 이 제도가. 그래서 전자계약도 시험 범위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교재 514페이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 전자계약까지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러분,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생각해봐요.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이제 영업을 잘해서 중개를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작성이 돼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자계약이라는 것도 들었는데, 이렇게 계약서가 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한다?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려가는 단원이 제1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과목은 등기특별조치법이니까 등기 시간에 당연히 하겠죠. 근데 우리 중개법에도 실무적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아직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부터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자, 등기특별조치법에서 1번 내려가면 금인계약서라는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금인계약서의 밑줄 딱 끊고 자, 금인계약서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이 금인계약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뭐가 나오지요? 계약서가 하나 나오겠죠. 이 계약서를 뭐라고 부르지요? 매매계약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이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이것을 두 장을 더 복사를 합니다. 두 장을 더 복사했다라는 말은 모두 몇 통? 세 통을 만들어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지금부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금인계약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이 금인계약서라고 들었는데 금인계약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다 없다? 별도의 양식이 없다. 우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이게 금인계약서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별도의 양식이 없다는 걸 이해하시는데 왜 도장을 찍습니까? 하고 굳이 묻는다면 자,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되고 등기를 하면 갑으로부터는 통상적으로 양도세가 발생되겠죠. 을에게는 뭐가 발생될까요?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등기를 해주고 세금 내세요 이러면 세금을 안 내는 자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국가가 머리 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등기를 하려면 금인부터 받아야만 등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세금을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굳이 진하게 하는 이유는 금인계약서는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다. 이 주제를 딱 가지고 있어야 무조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거기 교재에는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법을 만들 때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소리 나오지만 한마디로 뭐라고요?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딱 의식을 딱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금인에 대한 제도가 출발했고 1번에 1 내려가면 자, 금인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의 동그라미 옆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줄 것입니다. 거기까지 줄 거놓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거민 신청인을 표시하여 자, 줄 것입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줄 거놓고 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등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2번도 체크.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줄 것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서까지만 줄 거놓고 또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까지 읽었습니다. 자, 대답해 줍니다. 검인이라는 제도가 출발했는데 검인은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고 첫째 뭐 합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뭐가 바뀌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검인 받는다 줄 딱 것이었어요. 자, 이때 계약이 뭘까요? 하면 여러분한테 진짜 진하게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계약하면 뭐 매매, 교환, 정려 저절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를 다른 말로는 뭐 법률 행위까지 정리하라 그랬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했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또 뭐 정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검인 받아라 이 말하고 같아. 그러니까 법조문 하나가 탁 들어오면 딱 분석하니까 몇 개가 만들어졌다? 4개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검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 그죠? 첫째로 딱 잡으셔야 돼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검인 받습니다. 그때 계약이 뭐라고 그랬죠? 매매, 교환, 정려 저절로 올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매는 검인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매매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그거.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등기해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때 거래 신고 대상은 매매만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이나 정려는 반드시 검인 안 받으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매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검인을 받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된다? 거래 신고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는 계약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2번 두 번째 검인 대상이 나타났는데 방금 줄 것이었지만 판결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도 검인 받아라. 그렇게 해서 검인 대상이 이렇게 착 보면 객관식 문제를 딱 걸 수 있는 수준이 딱 돼 있잖아. 5개, 그죠? 그씩 딱 하셔야 돼요. 자, 판결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도 검인 받아라를 줄을 껐는데 이거를 굳이 설명하려고 제가 적는데 여러분은 필기하지 말고 듣습니다. 판결문이 왜 검인 대상인가 하면 판결문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우리끼리 한 100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금액이 크잖아 지금, 그죠? 100억에 팔고 그 다음 대금도 다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를 하면 되잖아, 그죠? 등기를 할 때 만약에 검인을 받으면 양도세가, 이 갑에게는 양도세가 30억이 나온다고 쳐요. 을에게는 취득세가 한 10억 나온다고 봅시다. 자, 두 사람이 100억짜리 거래를 했는데 야, 너는 양도세 30억이다. 나는 취득세가 10억이나 나온다. 세금이 세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짜는 거예요. 우리 검인 받지 말고 등기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짜는데? 자, 을은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갑이 아직도 100만 원을 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덜 받았다, 다 줬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소송해야 되잖아, 그죠? 자, 소유권의 분쟁에 대한 소송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웃기죠? 판사가 딱 보니까 얼마짜리 거래에 100억짜리 거래에 얼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100만 원 가지고 지금 서로 잘했다 못했다 싸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판사가 싸우지 말고 을은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이래 대답하겠지. 짜고 들어왔는 계약이니까. 그래서 네 합니다. 그러면 갑은 50만 원만 더 받으면 등기 넘겨주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래 대답하겠지. 그죠? 그래서 판사가 허무하게 판결문을 쓰겠죠. 갑과 을 사이에 화해가 발생했고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검인을 안 받고도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더라고요. 저 결국은 세금을 빼먹더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가 안 되겠다. 판결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검인 대상이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요거 중요한 내용이다, 안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판결문도 검인 대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검인을 받으러 갈 때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
우리가 오늘도 공부했지만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법정 서식이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필수 기재사항이 뭐라 그랬죠? 그 물의 인권은 그 기의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 금인을 받으러 갈 때 필수 기재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정했겠지. 오른쪽 올라가면 1. 당사자 당 동그라미 합니다. 2. 목적 부동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필수 기재니까 목 동그라미. 3. 계약 연월일 적어야 됩니다. 계 동그라미. 4번 대금과 그 지급일자 대금할 때 대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적어야 돼. 중개사할 때 중 동그라미 합시다. 그리고 조건과 기한도 필수 기재다. 조까지 동그라미에서 모두 6개죠. 자, 이 단어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지만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건물의 인권은 그 기의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기재한다를 좀 전에 공부하셨죠. 자, 지금 나오는 건 뭐죠? 금인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나타났고 동그라미 한 게 뭐죠? 당, 목, 계, 대, 중, 조를 반드시 기재하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여러분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죠? 거래계약서는 개공사가 작성합니다.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공사 작성 안 해도 되죠. 누가 작성한다? 개공사의 의무예요.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는데 여기 필수기재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어라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자, 그런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인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의 지급 중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 공인사를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다고. 그리고 조건과 기한이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문제 낼 때 거래계약서와 금인계약서의 공통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 들어오겠지. 그죠? 그러면 답이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일단 이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 얼마나 재밌다라는 말은 거래계약서는 개공사가 작성하는데도 개공사에 관한 사항이 없다니까. 근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개업공인사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첫 번째 답은 개업공인중개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것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적어라 되어 있잖아요. 당사자 적도록 되어 있잖아. 비슷하잖아 이게. 목적 부동산 물건의 표시를 목적 부동산이라 그래요. 계약 연월일 여기 계약 연월일 있죠. 그리고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대금의 지급 들어오잖아 봐요. 조건과 기한 여기 조건과 기한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된다고 특별히 재미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시험 때까지 암기하면 되지만 거래계약서는 뭐부터 출발한다? 그부터 가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니까 그 물의 인권은 그 기의 개조부가 필수기재인데 이것도 원래는 6가지였는데 이 3가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옆으로 붙은 거예요. 추가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나 금인계약서 6개가 똑같다고. 여기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옆으로 3개가 더 붙은 거예요. 금인계약서의 필수기재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당, 목, 계, 대, 중, 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공부한대요. 당, 모가지, 계, 대가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좋아한다. 그래 기억하면 제목 좀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자, 다시. 어떻게 제목을 기억한다? 당, 목, 모가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자기가 기억해요. 금인계약서의 필수기재 뭐? 당, 목, 계, 대, 중, 조. 중이 뭐죠?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도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뭐 제목을 잡아야 가사를 찾아갈 거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익혀 나갈 거예요. 자, 이제 필수기재 알았으니까 드디어 이제 금인을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가는 걸 뭐라 그런다? 금인 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청자 1번. 금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줄거 봅니다. 기억, 당사자 중 1인이나 니은, 위임을 받은 자 줄 긋고 있습니까? D, 것,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까지만 줄 긋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줄 긋는 걸 가만히 보면요. 그 위에다가 적기를 아무나 이렇게 적어야 돼. 금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다시. 금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랍니까? 계약 당사자 중 1인 누구다? 매도인이 가도 되고
매수인이 가도 되고 당사자 중 1인이냐 그지? 그 사람이 위임을 받은 자 매도인이 오빠 다녀오세요 하면 오빠도 가도 돼. 위임하면 되니까 오빠도 가도 되고 개공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법무사도 된대요. 그러면 거민을 신청할 선자는 누구다?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왜 이렇게 아무나 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자꾸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굳이 당사자 중 1인만 와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누구라도 오면 이뻐 죽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민 신청자는 아무나를 기억하는데 굳이 강조하는 이유,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X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거민 신청자는 누구? 아무나. 이거 기억합니다. 자, 내려가서 큰 2번. 그럼 어디 가서 거민 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죠. 1번. 계약서 등의 거민을 하는 기관은 줄 것입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를 거민기관이랍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2번. 그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또 줄 것입니다. 관할, 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줄 거 놓고 다시 내려와서 시장 등이 면, 동장에게 거민의 권한을 위임한 때는 줄 걸까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도 줄 거 놓고 다 시험에 들어왔던 것들이에요. 자, 대답합니다. 거민을 신청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아무나 했잖아. 아무나. 그죠? 아무나.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장소.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동산이 있는 시, 군구를 거민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다. 어디 가서 거민 받아야 될까요? 강남구청에 가야 되겠지. 부동산이 있는 시, 군구. 됐습니까? 근데 강남구청, 즉 시군구가 관할 관청인데, 관할 거민기관인데 방금 줄거기를 어디에 위임할 수 있다? 면, 동에도 위임할 수 있다. 이래 들어왔잖아. 그죠? 자, 그러면 강남에 가면 역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역삼동에서 부동산이 일어났다. 거래했다. 그럼 어디 강남구청에 가면 되는데 뭐 가깝지만 역삼동에서 강남구청 가는 게 만약에 멀다면 길 건너 다리 건너 물 건너 막 가야 된다면 역삼동장에게도 거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말은 편리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한다. 편리하게 한다. 왜 편리하게 한다?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멀리 오지 않아도 되게 사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면, 동장에게도 위임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잘 들었다면 반드시 부동산이 있는 시, 군, 구에서만 거민받아야 한다 하면 X를 찾아내셔야 된다고. 면, 동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편리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우리는 역삼동장도 거민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으면 관할 등기소장에게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시험에서 말하는 거는 관할 등기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고. 옆에 승인 해놓고 X 적으셔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죠. 통지만 해주면 되지. 그죠? 뭐 이런 개념을 체크하고 지금 줄 것인 거예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면 되지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면 3번 거민교부입니다. 1. 거민기관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형식적 요건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하나 찍었어요. 거민을 받으러 가면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심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지금 도장을 3개 받는 이유가 이 거민을 받는 3개의 이유는 하나는 교부용이에요. 교부라는 말은 신청하러 온 사람에게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부용을 가져가야 등기해 준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보관하는 거예요. 거민기관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송부를 하는데 어디로 송부한다? 세무서로 송부하니까 이 단어는 세금을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세금을 관리하면 되지. 시군구청장이 진짜 팔았어요. 실질 심사 안 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매수자 맞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면 도장을 딱 찍어서 내준다니까. 그죠? 그리고 세금에 관련되는 문제는 어차피 누가 관리한다? 세무서가 관리하게 돼 있잖아. 지금. 그죠?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거민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2번 방금 그림을 그렸지만 거민기관이 거민을 한 때는 계약서나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그 사본 2통이니까 원본 하나에 사본이면 합이 3통이잖아. 그죠? 그래서 한 통은 뭐하고 보관하고 한 통 보관 밑줄 한 통은 어떻게 한다? 관할 소재지를 관할한 세무서에게 송부한다. 그럼 나머지 한 통은 뭐 할까요?
내주겠지, 교부. 그죠? 내주면 이걸 들고 가야 등기를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의 세 통을 가져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4번 거민의 의제입니다. 자, 이것도 별표입니다. 자, 거민의 의제는 계속해서 들었지만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 줄 것이야 돼요.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2번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왜? 토지 거래가 워낙 센 놈이기 때문에 센 놈을 하면 웬만한 건 다 면제받고 공부하셨어요. 농지 취득 증명도 받은 것으로 본다. 뭐 경매도 면제 준다. 토지 거래 허가는 가장 세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웬만한 건 다 면제예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죠? 수업 때 다 전달했던 것들이었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 중 토지와 건물은 거민의 대상이나 토지와 건물을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부동산은 거민 대상이나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민할 필요 없다. 왜? 이것을 준부동산이다. 그렇게 부르잖아. 그죠? 준부동산이니까 거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위로 올라가면 참고라는 게 있는데요. 참고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별표 찍으십시오. 거기 참고하니까 조금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그 참고에다가 별표를 팍 찍어버려야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고요. 거기 부동산의 경우에 1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나 판결서 등의 거민을 받고자 할 때는 줄 걸까요?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거민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잖아. 그죠? 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이런 걸 문제 내면 얼마나 까칠하겠어요.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했습니까? 밑에다가 하여야 한다 X까지 표시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다는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수개의 부동산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여기 서울 관악구가 있습니다. 관악구에 부동산이 있다면 어디 가서 거민 받아야 될까요? 관악구청에 가서 거민 받겠죠. 시군구니까. 근데 관악구와 경계가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 부동산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어디 가서 거민 받을까요? 동작구청장에 가면 되겠지. 시군구에. 근데 부동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이렇게 걸쳐져 있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거민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뭐라고 줄 것이었죠? 그중 한 개의 시군구에 받을 수 있다 이랬다고. 그럼 한 개의 시군구에 받을 수 있으니까 2군데 다 가도 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단어는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2군데 다서 세금 2번 내는데 절대로 욕 안 한다고. 그래서 그중 한 개만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아무 데나 가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가서 신고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통보해주기 위해서 더하기 한 통만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사할 때 몇 통 복사한다 그랬죠? 합이 3통인데 하나만 더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송부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야, 이 거민은 참 편리하게 해주는구나. 그죠? 수개의 부동산에 걸쳐져 있으면 아무데나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말은 둘 다 가도 아무도 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15회 때 시험이 한번 나오는데 그중 한 개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까칠까칠하다니까 이게. 그죠?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된다고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는 하여야 한다. 뭐는 할 수 있다. 뭔데 이래 정신없는데 자꾸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지금. 그죠? 할 수 있다보다 하여야 한다보다 할 수 있다가 훨씬 유리한 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중 한 개만 할 수 있다. 그럼 했으면 한쪽으로 송부해주기위해서 한 통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민은 결국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는데 등기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은 어디 가서 등기할까요? 관악을 나타내는 등기소에 가겠죠. 동작구에 있는 부동산은 어디 가서 등기할까요? 동작구를 관할한 등기소에 가면 되겠지. 근데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아무데나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등기를 2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 등기 2번 하면 2번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말하고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등기는 만약에 걸쳐져 있으면 관할의 위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관할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등기법에 상급법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상급법원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상급법원장이 여기 하세요 하면 여기 하고 여기 하세요 하면 여기 하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부른다? 관할의 지정. 그래서
등기는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왜? 2번 팔아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 크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등기는 관할을 위반하면 그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 그죠? 그렇게 여러분 등기 시간에 배운다고요. 그리고 관할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걸쳐져 있으면 누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상급법원장.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등기법에 법원장이 3개 있어요. 1번 지방법원장이라는 게 들어와요. 두 번째 지금 나오는 상급법원장. 세 번째 대법원장도 하나 배워요. 대법원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관할의 위임이에요. 지금은 등기법 하고 있는데 관할의 요거는 지정이고 지정은 상급법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할의 위임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A 지역에 등기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지역에 등기소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산 건너 물 건너 바다가 있다고 한번 쳐봐요. 자, 그러면 여기 B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B 등기소에 가고 A 지역은 A 등기소에 가는데 여기는 B 지역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자기들 등기소에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멀리 가는 것보다 바로 옆에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검인받아도 된다. 아니, 등기해도 된다를 관할을 위임한다 그래요. 요 지역은 여기서 받아라. 관할의 위임은 누가 한다고 배우죠? 대법원장.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만약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관할을 위임할 수 있는데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대법원장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도입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교통이 불편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할을 위임할 수도 있다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다시 정리하는 것. 거민은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져 있으면 아무데나 한 군데 가서 받아도 돼. 자, 그리고는 받았다라고 통보해주기 위해서 한 통만 더 가져가면 된다면 등기는 다르다니까요. 관할의 지정은 누가 하고? 지금 기억해요. 상급법원장.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은 교통 등의 사정으로 위임할 때는 누가 한다? 대법원장. 그래서 등기는 관할을 엄하게 관리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대법원장이 지정하고 이런다니까요. 상급법원장이. 그죠? 근데 거민은 아무데나 받을 수 있다고.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읽었던 그 별표의 두 번째 물것 볼까요? 방금 설명했지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거민을 한 거민기관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계약서, 판결서, 사본 한 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2개 이상에 걸쳐져 있으면 아무데나 신청할 수 있고 했다면 한 통을 더 송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4통을 가져가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다 했습니다. 등기 신청 의무 돼 있고 오른쪽 517페이지로 가면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에 1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오른쪽이죠. 정해진 날로부터 60일에 동그라미 합니다. 60일 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언제로부터 60일입니까? 밑에 박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자,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게 대표적으로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정려는 언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잔금 지급한 날이에요.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등기해야 된다. 이게 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2번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 자,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 어떤 거? 정려 이런 거예요. 정려 등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해라. 내려가면 큰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동그라미 놓고 보존 등기가 무슨 뜻이죠?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등기는 대표적으로 소유권부터 보존 등기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보존 등기 이런 말은 없다니까요.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저당권, 전세권 등을 처음 하면 설정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부는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다른 등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목 자체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소유권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되어야 나머지 설정이 들어간다 그런 뜻인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둘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60일 내로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등기특별조치법이니까 해야 되는 날로부터 60일 내로 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거 위반하면 넘어가면 처벌의 규정이 쫙 들어오는데 그 처벌 기준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집을 하나 샀어. 잔금을 오늘 지급하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면 여러분들은 등기 언제 할까요? 오늘 잔금을 지급했다면 한 손에 덜덜덜덜 떨면서 등기 소리 딱 받아가 그날 바로 등기합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하면서 바로 등기하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부동산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으면요.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등기. 왜? 어차피 내 건데 굳이 해봐야 세금만 올라가니까. 하기 싫더라도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60일 내로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60일만 동그라미 자꾸 하지 말고, 아,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법에 60일로 돼 있더라도 60일까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어떤 사람이니까? 부동산에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사자마자 바로 등기 딱 합니다. 오늘 잔금 주면서, 그죠? 서류 안 줄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뺏어온다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하기 싫더라도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60일 내로는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의무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이런 금연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그죠?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약을 일어나거든. 뭐 매매나 교환, 정려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만 금연 받으니까 계약을 하게 되거든. 여러분이 직접 금연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도 자기가 해보고, 만약 여러분이 개공사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사고 파는 게 이제 뭐 교환이나 정려나 일어나면 이제 금연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때 여러분 개공사도 금연 받을 수 있으니까 금연을 내가 받아줄게요. 이래도 된다고. 그러면 이 매도 매수인이 어우, 그 개공사가 참 부지런하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그죠? 큰 내용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그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법무사가 오겠죠. 법무사가 와가지고 법무사 수수료 계산해 놓은 명세서를 딱 줍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 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료 얼마, 취득세 얼마 해서 모두 186만 원 이렇게 이제 그게 나오는데 가끔 거기 딱 보면 거민 대행료 5만 원 이렇게 딱 계산 올려놓는다고. 그죠? 근데 사실은 거민 받는데 오늘 수업 들으셨지만 경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근데 자기들 대행료로 5만 원 올려놓는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 5만 원은 좀 빼주시죠. 이래도 된다고. 그럼 법무사들 웬만하면 그거 확 빼줘버려요. 왜냐면 사실상 그건 빼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매수자 등기할 사람이잖아요. 야, 저 사장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이게 5만 원이 500만 원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들을 이제 배웠잖아. 자, 금연하러 갈 때 뭐 가져가야 된다? 원본 하나에 사본 2통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이거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당, 목, 개대, 중조가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어디 가서 받아야 된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잘하면 위임을 받은 자도 있어요. 읍면, 동장에게 받았대. 언제까지 가야 돼요? 60일 내로. 근데 60일 기다릴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때 가면 시군구청에서는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한다 그랬잖아. 그죠? 경비 얼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차비는 들어간다. 차비.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법무사 거민 대행료가 따로 올라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배웠으니까 직접 여러분들 계약을 하든 아니면 개공사가 돼서 하든 해봐야 직접. 그래야 해보는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등기에 관한 등기 신청 서류, 등기 신청 절차 다 공부하셨어요, 사실. 그러면 등기도 직접 한번 해봐요. 그지? 그러면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게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배운 것도 한번 써먹어 본다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법무사 가족들이 들으면 기분 좀 나쁘겠죠? 법무사 가족들이. 앞으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면 등기는 법무사 가족한테 맡기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하고. 배운 만큼 한번 활용도 해보신다라는 의식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519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는. 자, 그러면 60일 내로 이제 금연을 받고 등기를 하는데 정작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법을 뭐라고 부른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또 등기법이 들어왔잖아. 그죠? 이 단원이 출발을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갑시다.